자, 우리 저번 주 금요일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뭐랑 뭐를 합친 거야? 접속사, 대명사. 대명사를 합친 거야. 채원이, 관계대명사에는 종류가 몇 개가 있었죠? 저 영상을 영상을 봐. 저번 주 중에는 안 하는데 너한테 영상이 안 왔다고? 왜못 봐가지고. 너 금요일에 결석이었니? 문자가 안 갔니? 아니, 가긴 갔지. 네. 남아서 보고 필기 검사 받고 가시면 되겠네요. 세빈이,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알려준 게 종류가 몇 개 있었지? 이렇게 2개 있었어요. 자, 그 2개가 경태, 뭐랑 뭐지? 종류의 이름이? 말고 관계대명사의 2개 종류.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목적격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어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선행사에 따라 사용하는 말은 똑같았는데, 소민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말을 써야 했었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어떤 말을 쓰죠? 수를 쓰고 사물일 때는? 보지 않으면 대답이 안 나오냐? 얘들아, 이거 오래오래 써야 되니까 꼼꼼하게 좀 배우시고, 저번 시간에 처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대답이 매끄럽지 않지만 다음에 물어볼 때는 기본적인 부분을 대답할 수 있도록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해주세요. 자, 관계대명사라는 것은요, 접속사랑 대명사를 하나로 합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접속사라는 것은요, 연결의 기능을 한다고 했고요. 대명사는 주어 또는 목적어 자리에서 끌고 나오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 어떤 자리에서 끌고 왔느냐에 따라 주격 관계 대명사, 또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서 우리는 관계대명사다라고 부르고, 관계대명사 뒤에 지금 플레이라는 동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얘가 주격이라는 거고요. 주어 동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목적격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날까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는 연결을 하는 기능인데요. 얘는 결국 형용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형용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친구를 선행사라고 부르기로 했었어. 기억이 나나요? 이때 이 친구들의 문장의 관계가 후부터 문장의 끝까지가 a friend를 꾸며주는 것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후부터 문장의 끝 where까지가 선행사 a friend를 수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써주는 이유는 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혜준이 많이 안 줬니? 그냥 많이 안 주면 말해라, 참지 말고.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일단 끊어. I have a friend.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들아? 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어떤 친구냐면 who plays tennis very well. 테니스를 그렇지. 잘 치는
친구 요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내려갈게. 내려갈게. 자, 다시 선행사라는 놈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관계대명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I like people. 나는 사람들을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active. 활동적인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나오잖아. 이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얘가 주어, 접속사와 주어를 삼킨 거고,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온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이때 이 are이라는 동사를 단수로 쓸지 복수를 쓸지는 누구를 보고 정해야 돼? who를 보고 정해야 되는데 who가 의미하는 애가 어딨어? 앞에 people이랑 똑같은 거지. 다시 말해 이 are이라는 자리에 어떤 동사를 넣을지는 누구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네. 선행사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번거롭더라도 적어. 이해가 됐더라도 적으세요.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주격, 다른 거 말고 주격,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늘 동사가 오는데 이때 이 동사의 단수, 복수 여부는 선행사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everybody knows Rose who 빈칸 a famous singer.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저 빈칸엔 뭐가 들어갈까요? is가 들어가야 하고요. are는 안 돼요. 얘를 누구를 보고 결정한다? 앞에 있는 로제를 보고 결정한다. 왜? 얘가 수랑 같은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네. 여기가 이해가 되셔야 뒤를 보든 뭐를 하든 앞으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2개 배웠잖아요. 하나 추가해서 하나, 둘, 셋,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태 단어 몇 개? 네. 16개요. 네. 되셨나요? 자, 우선 소유격 빼고요. 주격, 목적격이 좀 편해지고 나서 우리는 소유격 할 거예요. 자, 주격, 목적격만 보세요. 선행사가 다시 말해 관계대명사를 의미하는 것이
사람이냐, 사물동물이냐에 따라 사람일 땐 누구를 의미하는 who, 사물동물일 땐 어느 것을 의미하는 which고 이때 what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격이나 목적격이냐 그거 똑같다고 했는데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that을 쓰셔도 괜찮다는 거. 여기는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그때 선생님 이거 너네 문제 풀게 했었니? 안 했었지? A번만 해보세요. 멍 때리고 있다가 안 하면 실력에 빵꾸 생기는 건 내가 너네 어떻게 못해줘. 니네가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못하지만 실력에 빵꾸 생기는 것도 내가 어떻게 못해줘. 꼭 풀어. 자, 같이 볼게요. 안녕. 단어 외우고 있어라. Brian is an artist에서 Brian의 주어, is의 동사, an artist의 주격보호 SC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문장은 지금 여기서 끝났어. who가 있고요. lives에 다시 동사, in Paris는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이때 브라이언은 예술가인데요. 파리에서 사는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선행사는 누가 돼? 언 아티스트가 되는 거고요. who가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여서 지금 who부터 파리스가 언 아티스트를 설명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who로 잡았는데요. 뒤에 lives라는 동사가 왔다는 건 이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라는 거야, 목적격이라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왜? 뒤에 동사 오니까. 할 수 있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우선 정답부터 빠르게 맞추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2번, 3번, 4번이 각각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판별해서 옆에 적어보세요. 주격이면 주격, 목적격이면 목적격 또는 주, 목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보세요. 이게 판별이 되셔야 다음에 갔을 때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2번은 주격인가요? 목적격인가요? 목적격이 왜 당장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동사와 관대사 사이에 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주격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때 탐이 타고 있는 거고
ride 뒤에 목적어가 원래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격이 되는 거고요. 3번 어떤가요? 목적격이에요. 뒤에 주어랑 동사가 다 살아있고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됐던 자리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격이에요. 4번 어떤가요? 뒤에 바로 동사 따라오니까 주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여기 형광펜 해주세요. 우리 아까 옆에서 공부할 때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그리고 대신 둘 다 쓴다. 이렇게 제가 해드렸죠. 근데 얘가 페이크가 이게 또 있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격 안 되고요. 목적격만 후 대신 whom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whom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의미가 누구에게 누구를의 의미가 있다고 예전에 제가 한 번 알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만 목적어에 대한 부분만 who 대신 whom을 쓸 수가 있고요. 대체로 who를 쓰지만 내가 원한다면 가능은 하다. 여기까지 괜찮아? 네. 또 하나 더. 단, 전치사 바로 뒤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오는 경우는 who는 절대 안 되고요. whom만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 하나 적을게요. This is a pen which I uh, uh, wrote a letter with 라고 해볼게요. 이것은 펜이야. 펜은 펜인데 어떤 펜이냐면 자, 뒤에 한번 해석해 볼래 얘들아? 어떤 펜이야? 내가 편지를 썼어. 근데 뭘로 쓴 거야? 이 펜으로. 자, 지금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돼? 명사가 필수인데 지금 명사가 없어요. 왜? 여기로 갔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나요, 친구들? 그래서 얘도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여 나 which 쓰면 안 되잖아, 그지? 목적격인데 자 여기서 미안 내가 예문을 잘못 들어서 하나 더 쓰자. 똑같아. This is Mr. Kim which I wrote a letter to. 이번엔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면 똑같은 구조지. which는 목적격이 되는 거고요. to 뒤에 원래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 명사가 앞에 있는 미스터 킴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조금 얘들아 갑자기 앞서 나가는 거지만 중요한 부분만 보여줄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This is Mr. Kim 해놓고 이 뒤에 to가 뒤에 있었지. 얘를 야 왜 나 위치 썼냐 얘들아 진짜 미안해. 나 왜 여기다 위치 썼지? 후 써야 되잖아. 와. to who I wrote a letter 요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 얘들아 달라진 건 뭐야? 원래 맨 뒤에 있던 to가 앞으로 왔어요. 근데 왜 앞으로 왔을까? 왜 하필 여기로 왔을까? 명사. 명사 따라온 거야. 잘했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볼게. 이 두 문장을 보셨을 때요. 나는 썼습니다. 편지를요. 누구에게? 미스터 킴에게. 원래 이 문장이었지. 여기까지 확인했어요? 얘들아 칠판 봐야 돼. 제발. 됐어? 네. 됐지? 여기까지 됐는데요. 미스터 킴이 앞으로 나와 버렸죠. 그러면서 투만 덜렁 남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했어요. 자, 미스터 킴은 앞에 왔는데 투만 여기 남아.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전치사로 문장을 끝내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럼 그 말인 건 뭐야? 이 투 어디다 갖다 치우라는 거지. 근데 치우는데 막 치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얘 짝꿍이랑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투가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랑 똑같은 인물이지. 그리고 우리 얘는 마음대로 건들지 말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투를 여기로 갖다 옮긴 거야. 자, 이건 얘들아 잊어버려도 상관은 없어. 내가 또 말해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치사 뒤에 후라고 와버렸어. 근데 우리 전치사 뒤에 오는 말은 아무렇게나 막 정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후가 올 수가 없고 혼만 오는 거야. 요점은 전치사 바로 뒤에는 훈만 올 수 있다. 나중에 얘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니까 표시해 두세요. 지금 다 암기하라고 안 할 거야. 근데 표시해 놓고 여러분이 원할 때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해도 돼 이제. 됐지? 자, 나머지 넘어가고요. 우리말로 해석하래요. 관계대명사 절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지? 절. 관계대명사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후만 가지고 가면 관계대명사야. 그런데 후부터 왜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야.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 관계대명사, 종속절이다. 관계대명사랑 그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또는 그냥 동사를 합해서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전부 다 어맨을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기능한다 그랬지. 빨간색이. 기억이 나나? 그래서 나는 누구를 안다? 남자를 안다. 근데 어떤 남자야? Who cooks well? 그러면 얘를 깔끔하게 해석한다면 나는 요리를 잘하는 남자를 안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얘들아? 자, 2번, 3번, 4번 해보세요.
borrow 빌리다지. 해봤니? 자, 이번에 이것은 자, 우산은 우산인데 그에게서 빌린 우산 그러면 여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그에게서 빌린 우산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3번 같이 갈 건데요. 3번 안 배운 거예요. whose가 무슨 뜻이야? 누구? 의잖아. 해석만 따서 오면 돼. 우선 여자는 여자인데 누구의 눈이 갈색이다. 그치? 이 누구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 앞에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눈이 갈색인 여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봐야 되겠죠? 넘겨보세요. 112쪽으로 갈게요. 4번 여러분 마저 풀어오면 그때 할게요.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어떤 건 풀이해주고 어떤 건 풀이 안 해줬는데 내가 요거 했다고 이거 안 풀어가지고 오는 애들 다 잡아낸다. 점수 깎이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풀어와. 자, 112쪽에 소유격부터 갈게요. 자,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했던 것에서 연장선인데요. 얘는 접속사와 소유격을 합쳐 놓은 거야. 얘네를 합쳐서 whose로 만든 거고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whose만 쓸 거예요. 그럼 얘가 뭐뭐의까지만 해석을 하니까 예를 들어 이 남자의 휴대폰, 이 여자의 교과서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말이 항상 와야 돼? 어떤 명사가 항상 함께 따라다녀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볼게요. 같이 밑에 있는 예문으로 볼게요. He has a brother. 그는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브라이언이에요.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야? 형제의 이름이겠지. 이 his name은 즉 brother's name을 의미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때 이 문장을 합치면 접속사랑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 his name is Brian에서 뭔가 하나를 뺏어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전에는 주어를 뺏어오든 목적어를 뺏어오든 이었지. 근데 이번엔 뭘 뺏어와야 할까? 얘가 소유격을 합친 거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주어도 목적어도 아니고 뭐뭐의에 해당하는 말을 가지고 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뭐의에 해당하는 말이 his name에 있는데요. name까지 가져오지 말고 his만 가져올 거야. 왜냐면 his는 그의라는 뜻이지만 name은 이름이지 이름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고 잘라서 his만 들고 오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 his를 녹여서 whos가 된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나요? 그러면 his name is Brian에서 his를 내가 썼는데 name is Brian은 쓴 적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대로 붙이시라는 거예요. 붙였더니 이 whos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 건데 뒤에 지금 name이라는 명사가 하나 따라 붙어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으세요? 자, 밑에도 봅니다. 그녀는 샀어요. 스포츠카를. 그것의 색깔이 빨간색인데 이 그것의 색깔의 이 it이 스포츠카를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it은 그것의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에다가 it를 가져와야지 컬러까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접속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접속사랑 it를 한꺼번에 묶어서 whos로 녹여냈더니 뒤에 있는 color is red는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명사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문제 딱 하나만 풀어보고 바로 끝낼게요. 오늘 종이 없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옆에 보시면 D로 갈게요. 자, 우리는 주어 보았습니다. 손이 떨고 있는 한 아이를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손을 떨고 있는 이 한 아이를 꾸며주고 있다는 것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떨고 있는이 다시 동사가 되죠. 근데 여기 동사 부분 보시면 주어가 떨고 있는 이지 손을이 목적어로 해석이 안 되잖아.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 을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원래 뭐야? 손이 떨고 있는으로 우리가 고칠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핸즈가 여기 들어와야 한다는 것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주격인 who가 들어갈 거냐 또는 which가 들어갈 거냐 목적격인 who나 which를 들고 들어갈 거냐 소유격인 whose를 들고 들어갈 거냐 라고 했을 때 아이가가 아니잖아. 맞지? 안 돼. 아이를 아니잖아. 안 돼. 아이의 손이어야 되니까 whose가 되시는 거고 whose가 왔기 때문에 손이라는 명사가 따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 축하드려요. 근데 바로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우리가 이번 주에 관계대명사를 완성해서 다음 주에는 문풀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각자 공부에 욕심이 있다면 리뷰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시 숙제 안 된 사람 남으세요.